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영월에 꿈을 키우는 청년들이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폐광 지역 청년 창업 지원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영월에서 꿈을 키우는 청년들이 만든 색다른 공간을 소개합니다. 추운 겨울철을 앞두고 굼뜨게 움직이기 쉬운 몸의 마디마디를 깨워줄 운동 택견. 유튜버 소유비의 먹방이 아닌 한국 전통 무술 택견 도전기를 살펴봅니다. 미디어를 접하면서 공부에 흥미를 느꼈다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우연히 들은 진로 강연을 통해 PD라는 직업에 흥미가 생기고 영상을 접했다는 태백 황지고 이승원 학생과 박서영 학생. 주인공들이 그리는 멋진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만나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2월 6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네, 오늘따라 참 기분이 좋네요. 왜요? 지난주에는 사실 스튜디오가 휑하고 기분이 울적했는데 역시나 용석 씨가 옆에 있으니까요. 제가 든든하고 참 좋네요. 자, 일주일 만에 시청자분들께 그리고 명수 씨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무척이나 행복하고 감사한데 한 가지 마음이 걸리는 게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돼서 좀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이 오미크론 변이에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5천 명을 넘나들면서 오늘부터 다시 방역이 강화가 됐는데요. 일상 회복을 위한 길이 참 멀고도 험합니다. 자, 그래도 계속해서 이 방역에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요, 또 따뜻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저희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 카카오톡이 있습니다. 카카오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친구 추가하실 수가 있거든요. 친구 추가하셔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편하게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는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이니까요. 댓글로도 소통 많이 해주세요. 자, 그리고 매주 월요일마다 계속되는 시청자 참여 미션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늘도 삼행시 퀴즈 시간이 미션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내일이 절기상 대설 아니겠습니까? 자, 추운 겨울이 되면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렇죠. 뱀도 그렇고 다람쥐도 그렇고 개구리도 그런데 그런 의미로 오늘 삼행시 주제를 겨울잠으로 정해봤습니다. 겨울잠으로 삼행시 작성해서 카카오톡과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 저희가 오늘 한 분 뽑아서 가정용 믹서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요즘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참 많은데요. 또 이런 청년들을 지원해주는 곳들도 참 많잖아요. 맞습니다. 아이템 발굴이나 자금 지원, 그리고 컨설팅 같이 이렇게 좀 창업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도움을 주는 착한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영월에도요. 이러한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공간들이 하나둘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곳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셀카 산매경에 빠진 이주연 리포터, 어디 좋은 곳이라도 간 건가요? 제가 오늘은 영월에 왔는데요. 이 영월에는 아름다운 자연과 또 슬픈 역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역에 있는 유휴 공간들을 활용해서 청년 창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공간들이, 이색적인 공간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찾아왔거든요. 이 청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가득 찬 이색 공간으로 함께 가보시죠. 영월읍에 위치한 평범해 보이는 한 카페.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 영월에 뭔가 새롭고 이색적인 카페가 생겼다고 해서 왔는데 여기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옛날 교복 차림으로 촬영팀을 맞이해주는 정웅인 대표. 카페를 둘러보니 곳곳에 추억의 소품들이 가득합니다. 이곳은 22살 젊은 사장님의 취향이 가득 담긴 북극풍 카페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여기 지금 하나씩 구경을 하다 보니까 카페인지 박물관인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진짜 오래된 옛날 잡지, 신문도 있고 진짜 신기한 게
저 처음 보는 껌쟁이들도 있어요. LP도 있고. 아니 이런 걸 다 구입을 한 거죠? 네, 구입하고 이제 친구들 도움도 받고 와. 친구 아버지 유품인 것도 있고 그래요. 와, 아니 진짜 이렇게 구경하다 보니까 타임머신 타고 여행 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LP 판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복고하면 LP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저 LP로 음악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손님분들이 이렇게 보시다가 이제 원하시는 LP를 고르시면 저희가 틀어드려요. 정말요? 네네네. 그럼 저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네. 진짜 막 뭐 팝송도 있고 재즈도 있고 옛날 가요들도 있는데 저 저거 할래요. 신승훈. 네, 신승훈. 저 초등학교 때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신승훈 음악 한번 들어볼까요? 와. 신승훈 알아요, 사장님?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어떡해. 22살 사장님에게는 낯설지만 수많은 소녀의 마음을 심쿵하게 했던 신승훈. 90년대를 풍미했던 발라드 황제의 노래를 들으니까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처음부터 너를 사랑했던 거야. 너무 좋네요. 사실 이런 음악 지금은 뭐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쉽게 들을 수 있지만 이게 또 LP로 듣는 느낌은 다르거든요. 이 아날로그 감성 너무 좋네요. 음악과 함께 떠나는 추억 여행은 여기서 끝. 여기에 지금 그 추억의 물건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그럼 이걸 구하러 다닐 때 좀 재밌는 일도 많았을 것 같아요. 가장 이제 많은 소품들도 다들 이제 구하면서 이제 애정이 많이 갔는데 가장 이제 애정이 갔던 게 저 옛날 TV였어요. 옛날 TV로 이제 옛날 게임을 할 수 있으면 손님들이 엄청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 TV에 가장 애정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애정하는 브라운관 TV 앞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카페가 순식간에 동네 오락실로 변했는데요. 감성이 있네. 그리고 이 목욕탕 의자가 한몫을 했어요 또. 고전 게임과 함께 떠나는 공식 여행도 여기서 끝입니다. 카페에 왔는데 차도 한 잔 마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따뜻한 커피와 또 이 카페에서 제일 또 맛있고 유명한 메뉴를 좀 시켜봤거든요. 아니 그런데 너무 귀여워요. 일단 요즘에는 흔히 볼 수 없는 이 연탄 모양의 케이크도 있고요. 이 스푼도 진짜 딱 복고 감성이네요. 이 메뉴에서도 감성과 또 추억을 자극하는 복고 느낌이 아주 물씬 피어납니다. 너무 재미가 있는데요? 집게 디테일까지 살린 연탄 케이크. 이곳의 분위기와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해주는 매력적인 공간이 될 것 같죠? 추억의 물건을 보는 것만으로도 왠지 마음의 편안함이 느껴지고 또 추억을 회상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공간이 굉장히 편안하게 사람들이 오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되거든요. 사장님은 어떠세요? 저도 이제 아직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손님들이 많이 오시진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석탄 달고나 커피도 준비하고 있고 이제 저희 연탄빵이나 이렇게 좀 영월에 맞는 느낌의 시그니처 메뉴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추억 여행을 뒤로하고 향한 곳은 너무 예쁘다. 확실히 여기는 조금 전에 만나봤던 카페와는 확실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이 도시적인 느낌도 나면서 일단 저는 이 공간에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따뜻하다, 편안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떤 곳인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일단 대표님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영월 청년들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의 김민영 대표입니다. 일단은 이 공간이 그동안 영월에서는 좀 볼 수 없었던 그런 느낌의 공간인 것 같거든요. 어떤 공간인지 먼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곳은 소통의 집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소통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찾으시는 분들이 의사소통을 좀 더 쉽고 편안하게 즐겁게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탄생한 소통의 집. 편안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카페를 비롯해서 전시, 공연 같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여기가 소통의 집이잖아요. 근데 소통을 위해서 또 특별히 준비한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디 있어요? 지금 소개해 드릴까요? 네. 과연 뭘까요? 여기 있는 거예요? 혹시 얘가요? 귀여운 인형 같은데요? 네, 이것이 바로 아까 소개해 드리고 싶었던 로봇입니다. 로봇이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반려 로봇이에요. 손짓에 발짓까지 소통의 진심인 파이브인데요. 집 밖에 나가기가 힘들겠어. 사람과 사람이 직접 소통을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소통이겠지만 때로는 이렇게 로봇이 좋은 친구가 돼서 소통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네. 요즘은 AI와의 대화가 익숙해진 시대가 됐죠. 마음의 위안과 즐거움이 주는 반려로봇 파이브 만나러 놀러 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2층으로 향합니다. 아니 저는 2층에 또 이런 공간이 있을 줄 몰랐거든요. 어떤 공간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곳은 소통마을 언어심리 임상센터라는 곳인데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들을 위한 곳이에요. 그래서 언어재활 서비스, 미술심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통의 기본이 되는 언어.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잘 하려면 언어 구사 능력이 필수인데요. 이곳에서는 의사소통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이런 어떤 작은 지역들이 좀 고령화가 되면서 청년들이 갈 데가 사실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공간으로 인해서 또 영월의 많은 청년들이 편안한 쉼을 또 얻기 위해서 이곳을 찾지 않을까 싶거든요. 앞으로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 되면 좋을까요? 말 그대로 사랑방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편히 들리셔서 커피도 드시고 문화예술 공연도 즐기시고 또 공통된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공간이었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하고 싶은 일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곳을 찾으시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부분도 많이 있으시고 또 경험한 부분을 함께 공유해 주시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복고의 매력에 푹 빠진 20대 카페 사장님부터 지역사회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의기투합한 청년들까지 그들의 도전으로 탄생한 공간들이 영월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길 바라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월에 와서 이 청년들의 열정과 또 감각이 가득 담긴 특별한 공간들을 둘러봤는데요.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청년들이 설 자리가 더 많아지고 또 다양한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영원 또 즐거운 영월이 되지 않을까요? 저도 계속해서 응원할게요. 자, 추억을 불렀던 복고풍 카페 그리고 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복합센터까지 만나보셨는데 이게 다 청년들의 창업으로 이루어진 공간이다 보니까 그 의미의 크기가 더 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복고 카페 사장님 같은 경우는요. 원래 서울 분이신데 네, 창업을 계기로 영월에 자리를 잡으셨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청년들이 유입되다 보면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죠. 맞습니다. 아까 카페나 그 언어 심리 상담 센터 같은 경우에도 다 소통을 위한 공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에게 유익한 공간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서 아주 그 인형, 그 귀여운 인형 보셨죠? 아까 파이보도 2월까지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요, 우리 청년들이 영월에서 더 큰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예. 다방면에서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더불어서 우리 청년 사장님들의 네. 꿈과 도전을 저희 강원 365에서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저희는 계속해서 오늘 시청자 미션이 있습니다. 삼행시 미션인데요. 오늘 삼행시 주제가 겨울잠이었죠? 맞습니다. 자, 겨울잠으로 삼행시 작성해서 카카오톡과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볼까요? 자, 다음 소식은 춘천에서 전해진 소식이거든요. 네. 자, 요즘 춘천에는요. 택견을 즐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오. 혹시 명수 씨는 그 택견 알죠? 택견 아셔요? 택견, 뭐 아십니까? 이크, 에크. 요거 택견 아닐까요? 스케이트 타십니까? 에크.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이 택견을 즐기는 사람들의 열정은 아주 뜨겁다고 합니다. 그 열정적인 현장을 화면에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로나울나 코로나 때문에 다들 이렇게 집에만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자꾸 집에만 있으니까 몸도 찌뿌둥하고 해서 밖으로 나왔는데 오늘 PD님이 운동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운동을 같이 가르쳐 주시나요? 택견이요. 택견이요? 택견? 이거 택견?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한국의 전통무예 택견.
하지만 사실 태권은 특별한 장비나 준비 없이도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운동 효과도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오늘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태권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춘천의 공지천공원. 이곳에서 2013년부터 8년째 무료 태권 강습을 이어온 강원태권문화원 김동규 원장님.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들. 그런데 유독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네요. 사실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려고 무료 교실을 열은 건데 지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질병도 많이 갖고 계시고 몸을 움직이는 것도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그분들한테 태권을 통해서 건강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자, 자세를 시원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시작하는 태권. 기초 자세부터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데요. 처음 하는 낯선 동작이지만 차근차근 원장님을 따라하다 보니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태권 교실에 참여하게 됐을까요? 마라톤을 했었는데 한쪽 신발이 많이 다른 걸 봤어요. 그래서 균형이 잘못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고선 균형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제 이쪽을 계속 하게 된 거죠. 원장님의 구령에 맞춰 발을 움직이는 기술, 품밟기부터 물 흐르듯 이어지는 태권의 동작. 발차기도 여러 가지입니다. 평소에 쓰지 않는 온몸 곳곳의 근육까지 총동원하니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소유비 씨가 아니죠. 몸에 이곳저곳 뭉친 근육이 풀리고 스트레칭이 되는 태권. 벌써 여러 해 동안 함께 운동하신 어르신들은 동작들이 편안해 보이시는데요. 실제 태권의 효과는 어떨까요? 몸에 어떤 게 좀 좋아졌다든가 좀 변화가 있을까요? 평상시 운동 안 하다가 태권을 하고 나면 몸이 개운하고 몸이 이렇게 다 풀린 듯한 느낌? 몸이 풀린 듯한 네, 느낌? 뭐 사우나 많이 하고 온 다음처럼. 땀도 좀 나고. 네, 몸이 개운하게 여기저기가 다 이렇게 풀려요. 팔다리, 허리 뭐 이런 게. 춘천 동네면의 한 어린이집.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쉽게 배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태권을 가르치는 것은 김동규 원장님의 또 하나의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원장님 동작을 따라 몸을 푸는 아이들. 누구 하나 딴짓하지 않고 집중해서 원장님을 따라합니다. 어쩌다가 아이들한테 이게 또 태권 교실을 하게 되신 거예요? 태권이라는 그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돈되기도 하고 또 자유롭게 놀이할 수도 있고 또 신체적으로 더 건강한 모습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 태권에서도 이렇게 부드러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 같아서 저희 나름대로의 특별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태권 동작을 배우는 아이들. 호기심으로 반짝거리는 눈동자와 함께 힘찬 이크, 에크 함성으로 발차기를 합니다.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에게 딱 맞는 운동이네요. 그 태권이 너무 재밌어요. 아이들의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키워주는 태권. 주변 시선과 소음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많이 성숙했습니다. 처음에는 10가지 세는 것도 못했는데 지금은 매우 잘합니다. 여러분도 그만큼 많이 성장한 겁니다. 맞습니까? 네. 자, 셋. 건강하게 에너지 쓰는 법을 배워가며 힘찬 태권의 매력에 흠뻑 빠져봅니다. 이렇게 매력 가득한 태권. 어떤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부드러우면서도 박진감 넘치는 순간 동작이 매력적인 우리 전통무예 태권. 1983년도부터 국가무형문화재 76호로 지정됐고 2011년에는 유네스코의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돼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대학 새내기 시절 우연히 찾아간 태권 동아리 활동으로 맺어진 인연으로 30년이 넘도록 여전히 태권과 같이 생활하고 있다는 김동규 원장님. 원장님은 한국 고유의 전통무예인 태권의 계보를 이어 젊은 후세대에게도 태권을 널리 알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태권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에 제자들이 키운다는 마음으로 좀 하셨던 걸까요? 그 영향이 컸죠. 태권을 좋아하는 젊은 층들이 많구나. 이 친구들에게 내가 뭔가를 해주려면 내가 하는 태권을 최대한 전수해주겠다.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겠다고 늘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고유한 한국의 무예 태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태권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원장님의 열정. 오늘 소유비 씨도 1일 제자가 되어 태권의 매력을 제대로 파헤쳐보기로 합니다.
오, 갇혀입으니 제법 택견 수련자 같은데요. 두 분이 해야 될 거는 오늘 저한테 배우실 거는 낚시거리라는 걸 좀 해볼게요. 택견은 부드러워 보이는 동작도 많지만 공격과 방어가 조화를 이루는 실전 무술이기 때문에 호신술로도 적합하다고 합니다. 다리를 낚시바늘처럼 구부려 상대방의 다리를 걸어 넘기는 낚시거리. 상대방의 목을 밀어내는 칼집이 손동작과 함께 쓰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연습해보는 소유비 씨. 과연 동작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자, 낚시거리. 먼저 숙련된 조교의 시범. 확실하게 이해되셨죠? 이번엔 소유비 씨의 차례. 낚시거리 도전! 오케이, 잘하셨어요. 와, 이게 된다니. 택견 실전 무술 인정합니다. 택견은 맨몸으로도 강력한 힘을 내지만 생활 속 간단한 무기를 이용해 그 파괴력을 더하기도 하는데요. 택견의 기술 중 하나인 육모술은 옛날 포졸들이 가지고 다니던 육각 방망이를 이용하는 기술입니다. 육모 방망이를 좌우 엄지손가락 사이로 움직여 퉁기듯 치고 맞고 찌르는 기술. 보기만 해도 멋지죠? 택견의 매력은 서로 존중을 해가면서 안 다치게 이제 그렇게 해서 다 기분 좋게 운동을 할 수 있다. 이거가 매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부드럽지만 강하고 나 자신을 지키기에도 충분하지만 상대방도 배려하며 익히고 수련하는 것이 택견만의 매력이라고 합니다. 택견으로 이루고 싶은 뭐 꿈이라던가 바라시는 점이 좀 있을까요? 체육 활동처럼 뭐 전국체전 그런 체전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마을 대 마을이 모여서 사람과 사람끼리 자꾸 어울려서 뭉칠 수 있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는 걸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제일 크죠. 이 땅에서 나는 것이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음식이라는 말, 신토부리. 무술에도 신토부리가 있으니 바로 우리의 전통무예 택견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택견. 올겨울 택견과 함께 건강을 지켜보세요. 야, 아까 이크 에크 했던 명수 씨 말이 떠오르는데 네. 이게 신토불이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의 전통 무예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익히기 어려운 동작들이 많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따라하기 쉬운 동작도 많아 보였어요. 맞아요. 생활 밀착형 스포츠 운동이 될 수 있는 게 또 택견이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화면 보면서 계속 따라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많은 어르신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네. 쉽고 부담 없이 따라할 수 있다는 점이 또 택견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요, 여건이 되신다면 이 추운 겨울에 택견 익히시면서 건강과 행복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춘천 소식 잘 만나봤고요. 네. 생방송 강원 365,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가까이서 보니까 더 생동감 넘치고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최고입니다. 춘천이 축구 열정도 뜨겁고 이러다 보니까 춘천으로 전용구장이 생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춘천에도 축구 전용 경기장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축구 전용구장 춘천 유치 캠페인은 춘천 MBC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도 있습니다. 카카오 친구와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편하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월요일이죠. 시청자 네. 미션이 있는 날인데 용석 씨,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자, 내일이 절기상 대설 아니겠습니까? 네. 대설, 이 추운 대설쯤 돼서 동물들이 겨울잠을 잡니다. 네. 자, 그런 의미로 오늘 삼행시 미션을 겨울잠으로 세팅을 해봤습니다. 겨울잠으로
삼행시 작성해서 유튜브 채팅과 그리고 카카오 친구를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 저희가 오늘 한 분 뽑아서 믹서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소식 만나볼게요. 전국은 지금 오늘은 안동으로 떠나볼 텐데요. 좋습니다. 먼저 용석 씨, 네.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들어보셨어요? 로컬 크리에이터, 네. 줄여서 LC. 어허. 자, 우선 크리에이터는요, 뭔가를 창조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로컬은 뭐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풀이라면 지역에서 뭔가를 창조해내는 사람 어허. 정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예. 정확히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역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네. 발전시키는 분들인데요. 이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한마당 잔치가 안동에서 펼쳐졌다고 하거든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지역에 의한, 지역을 위한 전국 각지에 일어난 혁신의 물결, 그 주인공 로컬 크리에이터를 만나다. 농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제품 사진 촬영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버려진 공간에 청년의 콘텐츠를 넣어서 새롭게 관광 명소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부터 관광에 문화체험과 제조업까지 오늘 한자리에 모인 이들의 공통 분모는 바로 로컬 콘텐츠. 지역의 이수성으로 지역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오늘의 주인공 로컬 크리에이터를 소개합니다. 고즈넉한 고택, 안동의 한옥 복합 문화공간에 활기를 가득 채워줄 오늘의 주인공들이 도착합니다. 영남권역에 로컬 페스타가 열린다고 해서 왔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페스타가 있다고 해서 참여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2021 영남권 로컬 크리에이터 페스타가 열리는 날. 그런데 로컬 크리에이터란 어떤 분들이죠? 지역에 가치가 있는 자원들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합쳐진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모든 분들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지역이 가진 고유의 환경과 자원을 활용해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을 일컬어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한다는 말씀. 문경에서 버려진 공간들, 한옥, 양조장 이런 것들을 이제 개조해서 관광 명소로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제품 사진 촬영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로컬 크리에이터 기업 간 네트워킹, 강연과 토크 콘서트, 체험과 공연으로 영남의 소중한 문화유산과 로컬 자원, 미래 가치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영남권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제 비전과 이제 미래 가치를 좀 공유하기 위해서 또 우리 로컬 크리에이터 대표님들의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개최하게 되었고요. 고택과 힙합의 콜라보레이션, 로컬 뮤지션의 목소리로 페스타의 흥을 끌어올려 봅니다. 지역에서 직접 창작 음악을 하는 로컬 뮤지션들의 목소리에 고즈넉한 멋을 지닌 고택의 맛을 더해본 특별한 시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 중심으로 변화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로컬 크리에이터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 지역 청년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 여러분들의 활약에 진짜 여러 분야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 전국 6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이제 지역의 이제 고유성을 나타내는 아이템을 만들고 계시면 누구나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 7년 이내의 창업 기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울릉이 개최되었습니다. 올해 로컬 크리에이터 시상, 울릉도의 숨겨진 이야기를 담은 로컬 콘텐츠 박찬웅 대표입니다. 이 상을 응원의 메시지로 삼아서 더욱더 열심히 로컬에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울릉도는 원시의 자연과 재미난 스토리들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는 울릉도의 박물관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야외 추리 게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와 혁신적 아이디어가 융합해 지역 콘텐츠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다. 시대의 변화를 읽고 참신한 창조를 하는 것이 곧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 부친께서 전통주인 안동소주와 현재의 조우, 로컬의 의미와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박찬관 대표의 뜻깊은 이야기. 영남의 로컬의 과거와 미래 연결점에 대해서 명인 안동소주와 연계한 강연을 했죠. 부산은 먹거리 타운이 과거에 머무르던 지역의 전통 문화를 미래로 연결하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역할. 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추로 만든 디저트, 또 산나물로 만든 디저트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하고 한쪽 공간에서는 또 자신의 추억과 혼자서 여행 왔을 때 본인한테 또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고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닌 로컬 비즈니스, 지역 협업사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토크 콘서트를 통해 한층 더 후끈해지는 열기. 지역 로컬로 함께 활동하고 있다는 것에 너무 큰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느낌으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인프라가 깔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도 느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또 서로 영감도 얻고 공감할 수 있는 게 되게 전 좋았습니다. 누군가에겐 평범한 시골 그 자체. 하지만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눈에 지역이란 소중한 가치를 지닌 보물창고와 같다는 말씀. 사업 초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에 선정되어서 사업비로도 많은 도움을 받았고 홍보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아서 사업이 안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동시 송출, 미래가치 로컬 공연. 토크 콘서트와 영남의 전통 가치를 더한 고택 체험까지 풍성하게 준비한 2021 영남권 로컬 크리에이터 페스타. 우리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매 순간 노력하시는 우리 영남권 로컬 크리에이터 대표님들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을 자신만의 브랜드로 만든다. 지역에 살고 지역을 살리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있어 오늘도 우리 지역의 전통은 미래를 향해 한 발 도약합니다. 거리두기 생활하여 코로나 이깁시다. 강원 365 화이팅! 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볼게요. 이번에 만나볼 주인공은요, 태백에 살고 있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네. 그런데 머지않아 용석 씨와 제가 있는 이곳에서 일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이곳이라고 하면 이제 방송국이지 않습니까? 네. 뭐 방송국이라고 하면 이제 뭐 연예인분들도 생각나고요. 뭐 아니면 아이돌 가수분들, 아니면 명수 씨처럼 MC, 저처럼 아나운서 이렇게 뭔가 방송을 할 수 있는 방송인이 꿈인 거겠죠? 잘 유출하셨지만 땡! 틀렸어요. 아닙니까? 분야가 조금 다르거든요. 과연 어떤 꿈을 꾸고 있을지 태백으로 함께 가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태백입니다. 이곳에 아주 명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미디어에 푹 빠져서 공부도 하고 꿈도 찾고 대학 진학의 목표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보통 미디어에 빠지면 공부를 안 하지 않나? 신기하죠? 오늘의 주인공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이곳은 태백 황지고등학교. 보아하니 수업이 한창인데요. 지금 이 교실에 주인공이 있다는 건데요. 수업 중이니까 또 방해할 순 없죠. 조금 이따 들어가 봐야겠어요. 잠시 후.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에 미래의 PD 선생님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여기 이반 맞죠? 네. 누구예요, 누구? 친구예요. 드디어 미래의 PD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황지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이승원이라고 합니다. 연출가를 꿈꾸는 미디어 마니아 이승원 군. 근데 오늘도 잘 챙겼더라고요.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장난도 좋아하는 대한민국 평범한 18살 남학생입니다. 아니 이것도 좀요? 같이 나왔어. 하지만 편집기 앞에서는 진지 모드 그 자체. 듣자니 승원 학생이 방송반에서 아주 대활약을 한다는데 맞아요? 승원이 평소 점심 노래 방송이라던가 그런 것도 고정 방송도 꾸준히 열심히 하고 새로운 기획도 항상 하려고 열심히 하는 친구죠. 진짜 대단하구나 우리 승원 군이.
아니 그 평소 승원군 네. 모습은 어때요? 솔직하게. 승원이가 이제 제가 알기로 외동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기적이라든지 그런 면 없이 항상 이타적이고 좀 나한테 배려도 많이 하고 네, 정말 가식적인 거 다 빼고 네, 정말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친구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래도 본인이 왜 명물인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이 방송반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어때요? 가보시죠. 가시죠. 네. 어우. 오, 이야 여기가 방송반이구나. 와 시설 엄청 좋아. 방송국 저리가라 갖춰진 각종 장비들. 사실 승원군은 책상 앞에서 교과서를 들여다볼 때보단 이곳을 훨씬 좋아한다는데요. 특별한 인연을 만난 이후부터죠. 잘한다. 이야. 아니 승원군, 이 미디어를 처음 접하게 된 계기는 뭐예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었는데 그 유튜브의 편집자를 하면서 처음에 이제 미디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도 이 실력이 보통이 아닌데 거기서 어떤 매력을 느끼게 된 거예요? 이제 편집자라는 게 또 이제 영상을 편집하는 건데 그 영상을 편집하는 것에도 약간 이제 재미를 더하거나 이제 이런 것도 사실상 기회이기 때문에 약간 PD의 역할을 한다 약간 거기서 약간 또 매력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여기 다른 사람 없고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물어보는 건데 평소에 그전엔 공부를 잘 안 했죠? 못했죠. 아니 그때 왜 공부 안 했어요? 그때 내신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승원이가 달라졌어요. 편집에 재미를 느끼면서 책상 앞에 앉아있는 게 지겹지 않게 됐고 멘토가 돼줄 사람들이 있으면 어디든 가리지 않고 찾아가 묻고 궁금한 걸 배웠다는 승원군. 벌써 12시구나. 아직 한참 남았는데 언제 따라하는 거야? 아니야, 좀 더 잘 본 것도 같아. 집 가서 채점해야지. 정답. 이번 시험에서 100점 맞은 김민수라고 합니다. 제가 100점 맞은 진짜 몰랐고요. 지금까지 저를 응원해주신 여러분 덕에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세상엔 재밌는 게 너무 많다는 걸 처음 알게 됐다는 승원군은 걸음조차 하지 않던 도서관으로 직행.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기 위해선 우선 공부가 필요하다는 걸 자연스레 터득한 덕분에 새벽까지 열공이라네요. 승훈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네요. 평소 그러면 학교하고 공부를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이제 보통 학원이나 이제 과외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면 한 7시, 8시 되는데 그때부터 한 그래도 3시부터 4시까지는 요즘 시험 기간이기도 하니까 약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새벽 3, 4시까지 한대요. 잠은 언제 자는 거예요 도대체? 야 정말 대단한데 아니 이렇게까지 열심히 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 꿈이 있어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고 뭔가 이제 목표가 있으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제 약간 성취의식, 이제 성취감 약간 이런 걸 느끼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승원군이 우리 꿈을 가졌는데 이 꿈의 목표는 뭐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예능 PD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누구 같은 PD님이? 그 김태우. 미래 예능 PD가 되기 위해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길에 동행이 있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는 친구죠. 거기가 약간 좀 로또 번호 같은 것도 적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그런 논란이 생길 수도 있고. 지금 두 친구가 굉장히 진지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이번에 대회를 나갔었는데 그 이제 시놉시스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대회를 나갔다고 하는데 그럼 두 친구가 같이 작품을 만든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아니 서영군은 어떻게 하다가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됐어요? 원래는 이제 저기 승원 친구만 하는 작업이었는데 저 친구가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같이 하면 안 되겠냐 해가지고 이제 둘이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꿈이 뭐예요? 저는 영상 관련해서
편집자 아니면은 이제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야, 아니 어떻게 다 그 꿈을 가지게 됐어요? 우연히 이제 영상 편집이라는 걸 접하게 됐었는데요. 이제 영상 편집도 재밌지만 이제 그 분야에서 이제 모션 그래픽이라고 움직임을 더해서 하는 요소가 저는 더 재미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서형군의 또 다른 특기, 바로 악기 연주인데요. 학교 관악부의 부악장으로 활약 중입니다. 우리 친구들 끼도 많고 재주도 무척 많네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서영이는 평소에 어떤 친구인가요? 서영이는 저희 관악부에 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거든요. 저희 지금 부악장을 맡고 있고 지금 땀 흘리는 거 보이시나요? 항상 땀을 흘리면서 연습을 하는 친구고요. 그다음에 후배들을 굉장히 살뜰하게 잘 챙기고 혹시 뭐 무슨 일이 있냐 후배들한테 항상 물어보면서 애들을 챙기는 모습이 정말 어른스럽고요. 그다음에 저희 뭐 청소라든지 이 선배로서 뭐 시킬 수 있는데 본인이 직접 나서서 청소부터 시작해서 꾸준히를 마다하지 않고 하는 그런 착한 친구입니다. 우리 이제 본교에서는 2020년부터 이런 이제 미디어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과정의 한 일환으로서 소인수 교육과정에 영상 제작 기초라는 그런 이제 과목을 개설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하게 이제 접할 수 있도록 많은 이제 지원을 해 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제 다양한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분야에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삶의 계획을 직접 이렇게 세우면서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으면은 그게 바로 훌륭한 진로 교육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게 생기고 그걸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걸 깨달은 승원군과 서영군. 앞으로 이 두 친구가 그려낼 미래 모습이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지금의 마음 변치 말고 근사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네. 우리 주인공 승원군은요. 미디어를 통해서 PD라는 꿈을 갖게 됐군요. 맞습니다. 네. 독학으로 혼자 공부를 하다가요. 모르는 게 생기면 수업이 끝나고 서울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면서 사실은 성적이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적이 올라서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많이 놀라신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네. 아니 아까 뭐 새벽 3시까지 작업을 하고 잔다 이런 그러니까요. 이야기도 하고 정말 본인이 원하는 거를 즐기면서 하는 모습 네. 더불어서 명수 씨가 말씀하셨듯이 성적까지도 챙겼어요. 네. 정말 기특하고 대견합니다. 맞습니다. 거기다가 네. 우리 서영군 꿈도 대단하지 않아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머지않아 정말 저희가 있는 이 방송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 PR하신 거예요? 예, 그럼요. 자, 명수 씨가 가는 곳이라면 뭐 저도 따라가야겠죠? 저희 둘을 꼭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아무쪼록 우리 승원군의 꿈을 저희 생방송 강원 365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 사연과 삼행시를 연달아서 만나볼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사연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땡초님께서 주셨어요. 40년 된 껌종이, 저도 있습니다. 껌종이에 시 한 구절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락기 또 연탄빵 아이디어 굿 하셨습니다. 오, 40년 된. 네, 사장님의 그 카페를 말씀을 하시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생각이 나시나 봐요? 껌종이를 모았던 기억은 있어요. 병뚜껑하고 초등학교 시절에. 장난꾸러기셨군요. 그렇죠. 예. 40년 된 껌종이를 갖고 계시는군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행시를 만나볼게요. 자, 운 띄워드립니다. 네. 겨우 아이들 교육시키고 대출 끝나니 울 남편 퇴직 나이가 되었네요. 노후가 걱정. 잠시 쉴 틈도 없이 다시 일자리 찾아야 합니다. 라고 나를 지키자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네, 자, 울림이 있는 삼행시 미션이었습니다. 네. 자, 고고님.
겨우겨우 출렁다리 올라갔더니 울? 울고 싶어라. 잠시 쉬어가서 오기만 했다. 10살 된 딸이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요. 하셨습니다. 많이 올라가면 다리 아플 수 있죠. 꽤 높아요. 그러니까요. 출렁다리가. 안 가보셨죠? 네. 꽤 올라가야 됩니다. 네,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좋아요. 알겠습니다. 은희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자, 겨우 위드 코로나가 되는 것 같았는데 울고 싶네요. 미워 코로나 너. 잠시 잊고 있었던 방역의 생활아 다시 고삐를 바싹 묶고 이겨내 보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네. 참 아쉬워요. 사실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았는데 다시 저희 조금만 맞습니다. 힘내서 방역에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순이님. 네, 겨울이 오기 전에 다녀와야지. 우리 엄마 기다리는 정다운 고향집. 잠시만 하다 늦기 전에 다녀와야지 하셨습니다. 네, 따뜻한 사연이네. 날씨는 추운데 그러니까요. 네, 꼭 네. 한번 다녀와 보시길 뭔가 이게 바랄게요. 좀 뭉클해지는 그런 미션 삼행시였습니다. 네, 카린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자, 겨울에는 따뜻한 울. 울로 짠 목도리를 휘휘 두르고 잠깐씩이라도 햇빛 받으며 운동해 보아요. 정말 중요한 말씀. 맞아요. 네,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춥다고 네. 집에만 계시면 절대 그래요. 안 되죠. 반성하시죠? 예, 오늘 잘못한 게 많네요.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는 나비님. 네, 자, 겨울잠 자는 곰처럼 머리만 붙이면 저는요. 울? 울 신랑 코를 골아도 이갈이도 좋아요. 잠 보충하고 건강하게만 지내주셔야겠습니다. 코를 골아도 이를 갈아도 사랑하는 우리 신랑 건강하게만 지내달라는 사랑이 넘치는 나는 나비님의 삼행시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토끼처럼 깡충깡충님. 네. 자, 겨울에 먹는 호박고구마 호호 불어서 먹는 재미죠. 울. 울던 아이도 호박고구마 맛에 눈물 뚝. 자, 잠시 그때 행복에 잠겨봅니다. 추억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정말 따뜻한 메시지들이 많이 오고 있네요. 지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국민 여러분. 울지 말고 한숨 쉬지 말고. 잠시만 푸른 하늘을 보아요. 다들 어떻게 이렇게 삼행시를 잘 지으시는지 그러니까요. 대단하십니다. 네.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대훈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자, 겨울에는 울 80%. 잠옷이죠? 네, 야. 정말 따뜻한 잠옷 입고 네. 집 안에 있는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너무 임팩트 있는 삼행시 아닙니까? 제가 예. 사실 아까 여기 별표를 치고 사진을 찍어놨어요. 너무 인상 깊어서. 네네. 아니 재훈님. 저보고는 운동을 그렇게 하라고 용석 씨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네네. 잠옷 이야기에 별표를 치실 정도로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이런 삼행시가 진짜 제대로 된 삼행시가 아닌가. 네. 임팩트 있지 않습니까? 용석 20글자도 안 씨의 돼요. 마음을 울린 대훈님의 삼행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5959님께서 5959님. 보내주신 삼행시도 만나볼게요. 자, 겨드랑이가 춥대요. 울 남편은 아기가 태어나고선 혼자 잔 지 1년이 넘었네요. 잠 좀 같이 자자고 애교 부리는 아빠를 보는 우리 아들 17개월 된 영준이가 찡찡거리네요. 엄마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두 남자 사이에서 행복해요. 라고 행복이 넘치는 삼행시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맨 마지막 문구가 참 기억이 남네요. 네네네. 두 남자 사이는 행복해요. 너무 든든하시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삼행시 모두 만나봤는데요. 가정용 믹서기 받아가실 한 분 저희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누굴까요?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나를 지키자님께서 네. 오늘 당첨이 되셔서 가정용 믹서기를 받아가시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